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ель,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15-й урок третьего уровня. 네, 오늘은 제15단원, 어제와 오늘 단원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한넬리 선생님께서는 한국에 자주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점이 많이 달라졌나요? 네, 한국은 전체 많이 달라졌는데 길도 많이 바뀌고 사람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은 정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어휘들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달라지다라는 동사를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달라지다는 다르다라는 형용사에 어아지다를 붙여서 만든 동사입니다. 그래서 옛날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같지 않다, 뭔가 변화가 있다, 이럴 때 달라지다를 쓰면 되죠. 그래서 달라지다는 변화되다, 그리고 바뀌다 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같지 않다, 이럴 때 이 변화들을 표현할 때 달라지다, 변화되다, 바뀌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다는 요즘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변화되다는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뀌다는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전, 발달, 향상 이 세 가지는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발전이라는 것은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좀 수준이 높아지다, 살기가 좋아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가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발달이라는 것은 보통 기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쓰는데요. 기술이 옛날보다 수준이 높아졌을 때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나 휴대폰 모두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향상은 성적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성적이나 점수와 관계가 있죠. 그래서 향상은 낮았던 것이 높아지다,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다, 점수가 향상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어휘들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이 어휘들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휘가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대가족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핵가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대가족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까지 이렇게 3대 이상이 같이 사는 가족을 대가족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핵가족은 부모와 아이 이렇게 2대만 같이 사는 가족을 핵가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전통적, 현대적, 보수적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 즉 사고방식하고 관계가 있는 어휘들인데요. 네, 사고방식이라고 하죠. 네,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많죠. 그래서 전통적이나 보수적이라는 것은 옛날 것을 바꾸지 않고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전통적이나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대적은 요즘 시대에 맞게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는 여자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 이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전통적인 보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현대적인 사고방식은 요즘에는 여자들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사회 진출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점점 달라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현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어휘들은 또 뭐가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술과 산업이라는 어휘가 있는데요. 기술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과학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휴대폰 이런 것들은 모두 과학기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이라는 것은 돈을 벌고
돈을 쓰는 모든 활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쓰고 돈을 벌고 하는 것과 관계된 모든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돈을 쓰고 여행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여행산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우리가 컴퓨터 때문에 돈을 쓰고 컴퓨터로 인해서 돈을 번다면 그건 컴퓨터 산업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늘다와 줄다라는 동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늘다는 좋아지다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동사고요. 줄다는 나빠지다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와 아니면 수준과 관계 있는 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 수가 늘다, 학생 수가 많아진 거죠. 그 다음에 실력이 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력이 늘다는 좋아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줄다는 학생 수가 줄다. 그럼 학생 수가 적어진 거고요. 실력이 줄다. 그러면 실력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 늘다와 줄다는 수와 수준과 관계 있는 동사들이고요. 그럼 늘어나다, 줄어들다는 뭐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크기와 관계가 있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터를 빨았는데 스웨터가 늘어났다. 그럼 크기가 커진 것이고요. 스웨터가 줄어들었다. 그럼 크기가 작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овых слов. Итак, у нас слова на выбор. Кисуль, чонджачпум, сахве и кесон. Это обозначает кисуль – это технологии. Чонджачпум – это электронные бытприборы или просто электронные приборы. А сахве – общество и кесон – это улучшение. Итак, пер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у нас. Сегега хёнде хуатеменсо. Сюда подходит больше всего хуаха кисури 점점 발달하고 있다. Итак, это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мир модернизируется и постепенно развивает хуаха кисуль, то есть научн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смотрим второй приме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를 называют, конечно же, сахве, то есть обществом называют такую группу, состоящую из нескольких людей. Третий пример. 그 회사는 새로운 전자제품을 개발하고 텔евизион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эта фирма разработала новый электронный прибор и начала давать объявления по телевизору.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сегодня у нас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первая – это 을-корё,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или легкую догадку.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걸요? 네, 지금 그 사람이 자고 있는 사실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걸요는 추측에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굉장히 가벼운 추측입니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추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기에서 많이 쓰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 거예요 보다는 굉장히 확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거예요를 말한다면 확실성이 을 걸요 보다는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시간에는 항상 잔다라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잘 거예요 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가볍게 추측을 할 때는 잘걸요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화문인데요.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보 씨가 어제 오후에 전화를 안 받았어요. 아마 수업 중이었을걸요? 네, 역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수업 중이어서 안 받았다라는 사실을 추측하고 있는 거죠. 역시 가벼운 추측이기 때문에 확실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측을 하는 것이고 미래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ot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ot은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완료의 사실이죠. 그래서 과거에 끝난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래가 아니라 추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과거 시제인 at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Итак, это у нас форма выражения легкого такого предположения или легкой догадки. Она може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и с суффиксом «от» или «от», который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е выражает форму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а выражает законченность действия. И, как правило, это, в принципе, имеет окончание форму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но и может выражать и форму в прошлом что-то когда-то было, с выражением догадки. И окончание это говорится немножко в повышенных тонах, в чунель-колло. Итак, вот здесь вот получается, наверняка он был в то время на уроке. Выражает, это предположение выражает именно окончание улькорё. 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예문 만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예문 만들기를 연습하겠습니다. Езбол-щига кайрат щипода кига кылькорё.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езбол, по сравнению чем кайрат, он наверняка выше ростом. 네, 여기에는 많다, 읽다, 만들다, 듣다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사용해서 추측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만들어 보셨나요? 이제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저 남자는 돈이 많을걸요? 네,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선생님께 의미를 듣겠습니다. У этого человека, у этого мужчины денег наверняка много. Выражается предположение.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읽다인데요. 아이들은 지금 책을 읽을걸요? 역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고 가볍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здесь также выражается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дети, наверное, сейчас книги читают. 네, 세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만들다입니다. 마지나 씨가 저녁을 만들걸요? 네, 역시 추측하는 문장입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Мадина сейчас, наверное, готовит ужин. 네, 이제 마지막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듣다인데요. 준영 씨는 지금 수업을 들을걸요? 네, 형태에도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Чунён сейчас наверняка на уроке. 네, 문법 연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입니다.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у нас втор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сегодня на изучение это ын, нын, ыльчуль, альда, которая выражает знание или предположение, опять же, догадку.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예문 첫 번째입니다. 저는 마지나 씨가 오늘 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마디나 씨가 한국에 간다, 오늘 한국에 간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현재의 사실이기 때문에 가는 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여기 은, 는, 을은 시제하고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은과 는과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은 과거에, 앞에 것이 과거의 사실일 때, 그리고 완료된 사실일 때는 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실일 때,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고 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실일 때는 는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사실이거나 아니면 추측하는 사실일 때는 을을 사용합니다.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Итак, здесь вы видите, что у нас здесь выражается эта форма посредством в трех временах. То есть в прошедшем времени с окончанием «ын» или «н», в настоящем времени с окончанием «нын» и в будущем времени с окончанием «иль» или «ль». 네, 있는 줄 알다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진짜의 사실, 진짜의 사실과 현실과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마지나 씨가 오늘 한국에 간다
라는 것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여기 나와 있죠. 네. 마디나 씨가 오늘 한국에 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실제의 사실과 맞든지 실제의 사실과 다르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어도 괜찮고 제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대화문인데요. 선생님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나한테 왜 전화 안 해요? 나기마 씨가 바쁠 줄 알았어요. 여기는 왜 을을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나기마 씨의 상황을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상하거나 추측할 때는 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뭔가요? 나의 예상은 나기마 씨는 바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상이 현실과 같든지 다르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사실이 맞아도 예상과 사실이 달라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든지 제대로 알고 있든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эта форма у нас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я думал, что что-то». Допустим, в данной форме это «나기마 씨가 바쁠 줄 알았어요». «Я думал, что ты занята». 네, 이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예문 만드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카이랏 씨가 학교에 오는 줄 알았어요.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сейчас думал, что Кайрат сейчас идет в университет. 네, 지금 이 문법은 의미는 어렵지 않은데 은는 을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지금 이 예문을 만들면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듣다, 어울리다, 많다, 덥다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다인데요. 저는 예스볼이 작년에 이 수업을 들은 줄 알았어요. 작년에 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끝난 사실이기 때문에 들은 줄 알았어요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Обращаем ваше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это окончание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трех временах, поэтому данная форма переводится, да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Я думал, что Есбо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же слушал этот предмет».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к глаголу «тыта» прибавляется окончание «ын», то есть форма причастия прошедшего времени. 네, 이제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어울리다입니다. 저는 이 옷이 저한테 어울릴 줄 알았어요. 자, 이것은 예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을 줄 알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Здесь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выражается посредством окончания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причастия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но который не выражает конкретно будущее время, а выражает как бы предположение. Я думала, что эта одежда мне подойдет. 네, 이제 세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을 줄 알았어요. 역시 예상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을 줄 알다를 사용했습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здесь точно так же форма предположения будущего времени. Я думал, что этот предмет будет слушать много студентов. 네, 이제 마지막 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한국의 봄 날씨가 더울 줄 알았어요. 역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을 줄 알다를 사용했죠. 그런데 덥다는 비읍불규칙이기 때문에 우로 바뀌어서 더울 줄 알다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형태에도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법 연습은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Итак, здесь последнее у нас предложение с вами это. Я думал, что корейская весна будет очень жаркой. 네, 문법 연습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하기 연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말하기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신생아가 몇 명이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신생아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의 신생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2008년에는 46만 6,2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46만 3,728명이죠. 그래서 신생아 수가
많아졌나요? 적어졌나요? 적어졌죠. 그래서 신생아 수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실제로는 아기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나 씨, 2009년 한국의 신생아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준영 씨는 알아요? 네, 알아요. 46만 3,728명이고 2008년에 비해서 약 2,520명이 줄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준영 씨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이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 해마다 신생아 수가 줄고 있네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 줄 알았어요. 신생아 수가 줄면 곧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교재에 있는 대화문을 보면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나 씨, 2009년에 한국의 신생아가 몇 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은 줄 알다를 사용해서 이제 마지나 씨의 지식을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나입니다. 아니요, 몰라요. 준영 씨는 알아요? 네, 알아요. 46만 3,728명이고 2008년에 비해서 약 2,52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약을 썼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숫자를 얘기할 때는 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다는 그 수가 적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을 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준영 씨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이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 해마다 신생아 수가 줄고 있네요. 그래서 해마다 줄고 있다 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 표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는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은 줄 알다를 사용해서 자신의 지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마지나 씨는 제대로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나요?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은 줄 알다를 사용하면 뭐 제대로 알고 있었거나 잘못 알고 있었거나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생아 수가 줄면 곧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걸요? 네, 을걸요를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주 가벼운 추측, 가벼운 의견 이런 때 을걸요를 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생아 수가 줄고 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대화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나 씨, 2009년 한국의 신생아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준영 씨는 알아요? 네, 알아요. 46만 3,728명이고 2008년에 비해서 약 2,520명이 줄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준영 씨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이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 해마다 신생아 수가 줄고 있네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 줄 알았어요. 신생아 수가 줄면 곧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말하기의 상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인터넷 사용률이 얼마이다. 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화의 주제는 한국의 인터넷 사용률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2008년에는 80.6%였는데요. 2009년에는 81.2%로 많아졌나요? 적어졌나요? 높아졌나요? 낮아졌나요? 높아졌죠? 그래서 인터넷 사용률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지식, 네,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죠.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준영 씨하고 마지나 씨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준영 씨가 되어서 여러분이 읽은 신문 기사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준영 씨는 알아요? 그래요? 그런데 준영 씨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 해마다 인터넷 사용률이 늘고 있네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나 씨, 2009년에 인터넷 사용률이 얼마인 줄 알아요? 네, 한국의 인터넷 사용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아니요, 몰라요. 준영 씨는 알아요? 네, 알아요. 81.2%이고 2008년에 비해서 약 0.6%가 늘었어요. 조금 0.6%가 많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준영 씨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이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와, 여기에 나와 있는 표를 보니까 해마다 인터넷 사용률이 늘고 있네요. 그래서 해마다 늘고 있네요 라는 걸 보면 아까 표를 보셨죠? 그래서 해가 지날수록 인터넷 사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고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는 줄 알다를 사용해서 자신의 지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나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죠. 하지만 역시 는 줄 알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영입니다. 인터넷 사용률이 늘면 곧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걸요? 네, 가벼운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우리가 아까 공부한 인터넷 중독 같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하기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280. И там мы пройдем с вами текст, рассказ одного студента или школьника о том, как учились в Древней Корее. Итак, 오늘은 한국어 시간에 옛날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Мы сегодня проходили на урок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 то, как учились в древности в 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И ученики Чосон Шиде – это династия Чосон. Династия Чосон. Шиде, получается, это вообще период. Но вместе это по-русски, получается,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В период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ученики учились в таких местах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одан. Содан이라고 하는 곳. То есть, так сказали нам. И в этот Содан обычно могли поступать дети в возрасте 7 или 8 лет. И их учили хунджаним, то есть как тренера, воспитатели.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тучившись в Судане, дети достигали 15 или 16 лет, они переходили на следующее звено под названием Хянгё и обучались там еще 5-6 лет. После этого они сдавали экзамен, и после экзамена, если они сдавали хорошо, успешный экзамен, они могли поступать в такое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по типу современ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онгюнгван. Так нам рассказали. Однако, во времена периода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в Хакё могли учиться только мужчины. Наверное, пишет ребенок, Чосон 시대에 지금은 한국 사회에 비해서, то ест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овременным корейским обществом, в период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общество было 굉장히 보수적이다, то есть было очень консервативным.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Сейчас, конечно, времена сильно изменились, и женщины, точно так же, как и мужчины, абсолютно одинаково могут ходить в школы. Сейчас корейцы в основном, в своем подавляющем большинстве, заканчивают 초등학교, 중학교 и 고등학교, то есть начальное, среднее и старшее звено школы,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6, 3 или 3 года. И после этого при успешной сдаче экзаменов они могут поступать в университет. И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они могут учиться по тако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которой они хотят. И могут учиться, сколько их душа не пожелает. Маымкод – это от всей души, сколько хочешь. И после университет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нечно же, большинство,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идет на работу, выходит работать, но некоторые люди для продолжения обучения поступают в Тэхагон, то есть это магистратура, или едут за границу учиться.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й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то, что вы прошли на уроках письма, и попробуйте дать этому тексту заголовок. 네, 오늘은 어떤 사물의 변천사에 대해서 한번 써볼 텐데요. 이 변천사라는 것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물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그런 사물은 아마 컴퓨터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써볼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변천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컴퓨터는 과거에는 어땠나요? 아주 크고 비싸고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기도 힘들고 사용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모두 컴퓨터를 갖고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과거에 비해서 값이 싸고 크기도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 편해졌다. 인터넷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컴퓨터의 변화 때문에 생긴 요즘의 그 편리한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또 몇 가지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추측해서 써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컴퓨터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미래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컴퓨터는 어떤 추세에 있나요?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몸에 붙이고 다닐 수 있는, 몸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시계 형태로 된 컴퓨터도 있고 또 안경처럼 쓸 수 있는 컴퓨터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가 아주 작아질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아주 작아져서 반창고처럼
몸에 붙이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반창고라는 것은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쉽게 붙일 수 있는 밴드에이드를 얘기하는데요. 그 정도의 아주 작은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가지고 다니기 쉽게 몸에 붙이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쓰기는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의 생활예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활예절도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그 나라의 생활예절에 따르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생활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한국의 생활예절.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생활예절. 윗사람을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과 함께 허리를 약간 굽혀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윗사람이 악수를 청할 때는 두 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왼손을 오른손 밑에 약간 받치고 악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생활예절. 식사를 할 때도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 후에 아랫사람이 먹기 시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윗사람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그릇을 손에 들지 않으며 숟가락과 젓가락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생활 예절이 있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изменен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обществе. Прошли с ва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окончания «ыль-горё», выражающие предположение и догадку.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я «ын», «нэн» или «ыль-чуль-альда», выражающие также предположение или догадку.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시간이 끝나고 이제 3권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저는 즐거웠는데요.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많이 배웠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한넬리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지만 한넬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4급에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4급 단계에서 안 선생님과 함께 같이 만나겠습니다. 그럼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